선물하러 갈 때,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화장품은? 맞아! 바로 레드립이지. 자신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레드 립스틱. 하지만 현대 화장의 필수템인 이 립스틱이 한때는 악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데? 악마에서 여성 저항의 상징까지 시대에 따라 흥망을 오갔던 립스틱에 대해 알려줄게. 원래 립스틱은 성별 구분 없이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시작됐어. 지금도 입술색이 안 좋으면 어디 안 좋아? 라고 물어보잖아. 고대에는 입술색이 그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환경, 지위까지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거야. 정신 차리자. 나는 아시아의 별이야. 건강한 혈색이 안정적인 환경임을 나타내주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립 컬러로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중세시대, 이른바 암흑기가 도래하면서 입술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자체가 배척을 당하게 돼. 종교단체가 자연 그대로의 얼굴을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죄악시시켰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는 립 메이크업을 한 사람을 악마 혹은 마녀라고 몰아가기도 했어. 이후로 메이크업은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지만 르네상스가 열리면서 분위기는 반전되었어. 르네상스 황금기를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회적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립스틱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이야. 대부분의 상류층들이 여왕을 따라하면서 하얀 얼굴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 최고의 유행이 되기도 했어. 이렇게 립스틱은 다시 꽃을 피우는가 했는데 17세기 청교도의 영향으로 금세 또 시들해지고 말아. 청교도는 화장품이 남자들을 현혹하는 거짓된 물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화장과 매춘을 동급으로 여기기까지 했어. 결국 1770년대 영국 의회에서는 화장을 하고 남성을 유혹한 것은 유죄며 이로 인해 한 결혼은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어. 원래는 남녀 관계없이 사회 계급을 나누던 립스틱이 여성에게만 제한을 둔 성차별의 수단으로 변질이 된 거지. 심지어 1800년대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는 여왕이 직접 메이크업은 진실하지 못한 무례한 행위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입술을 칠하는 것은 거리의 매춘부나 무대의 배우에게만 허락된 부도덕한 행위로 치부되어 버렸어. 이러했던 인식이 다시 뒤바뀐 데에는 한 여배우의 역할이 컸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1880년대 프랑스 배우 사라 베르나르야. 그녀는 무대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당당하게 빨간 립스틱을 발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 그녀의 선동은 프랑스 여성들의 동참으로 이어졌고 립스틱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변화해가기 시작했지. 가끔 어른들이 립스틱을 루즈라고 부르는 거 들어봤지? 루즈는 프랑스어로 붉은 립스틱을 나타내는 단어로 국내에서도 한동안 립스틱이 루즈라고 불렸어. 그만큼 프랑스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메이크업에 대한 자유열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는 소리 아닐까? 얼마 지나지 않아 레드 립스틱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 1912년 5월 뉴욕 5번가에서 벌어진 15,000여 명 규모의 여성 시위. 이 여성들은 기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고 당시 뉴욕 거리에 살롱을 열었던 엘리자베스 아덴이 이 운동을 지지하며 행진을 하는 여성들에게 레드 립스틱을 나눠줬어. 이후로 레드 립스틱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유니폼이자 여성 저항의 상징이 된 거지.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을 맞으며 레드 립스틱은 독립적인 여성의 상징으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게 돼. 전쟁터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하여 립스틱을 바른 여성들이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립스틱은 강인한 여성을 상징하는 물건이 된 거야. 그간 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던 레드 립스틱에 비로소 상징성이 생겨난 거지. 현재에도 립스틱에 대한 인식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여전히 자신감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기도 여성을 억압하는 코르셋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지. 당시 사회 분위기에 따라 한 사물의 인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 변화하는 게 흥미롭지 않아? 룸메들은 평소 레드립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댓글로 말해줘. 난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 그럼 안녕.